지금 우리가 이제 하우스 재배에 있어서 현재 농가를 보면 이제 가온 재배는 개화 시기가 지났거나 아니면 이제 개화 시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되겠고요. 무가온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가온 재배와 무가온 재배에 있어서 생육 초기의 온도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온 재배는 우리가 그 하우스 안에서 첫 꽃을 보고 대략 한 9일에서 한 10일 정도 경과가 되면 만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만개 2주에서 3주 사이 설정 온도가 중요한데 그때 최고 온도로 한 30도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32도가 됐을 때 천창이나 측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최저 온도는 15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우리가 농가께서 생각하는 첫 꽃을 핀 후에 한 9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그 밭 전체가 만개기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화를 막 시작하고 있는 무가온 하우스에 있어서는 전엽기 후부터는 최저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. 최저 온도는 보통 3도씨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정도 이상이 되면 생육 초기에 잎이 오그라지거나 이런 그 저온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맑은 날 밤에는 방사 냉각에 의해서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.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. 방사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맑은 날에는 낮 동안 지표면이 받은 온도가 우리가 보통 구름이 낀 날은 이 지표면의 열이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갈 때 구름 등에 의해서 차단돼 가지고 열 손실이 적은데 맑은 날 같은 경우는 구름이 없어서 그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열 손실이 큽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설정한 온도보다도 한 2도 내지 3도를 높게 약 4 내지 5도 정도의 세팅을 하면 방산 냉각에 의해서 열이 뺏긴 것도 보완해서 한 3도 정도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. 포도나무 주간 부위에 이제 검은색으로다가 그 수액이 흘렀는데 원래는 수액이 맑은 색입니다. 맑은 색인데 얘가 바깥으로 흘러서 이렇게 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변한 상태고요. 저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대부분 저 주간 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서 저게 수액이 흐른 겁니다. 그러면 왜 저게 수액이 그 미세하게 갈라졌냐?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포도나무에 전년도에 저장염분 관리가 안 돼서 저장염분이 부족해도 저런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. 근데 그거보다는 전년도 수확후 관리가 약간 부실해서 그러니까 물을 공급을 잘 안 했다든지 하면 나무가 건조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나무가 주간 부위가 갈라집니다. 그래서 내 밭에서 저렇게 나무가 갈라진 것이 나오면 있다면 내가 지난해 가을부터 수분 관리가 잘 안 됐구나. 이 점을 좀 한 번 정도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렇게 나무가 갈라진 거를 보시려면 보통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저기에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면은 저 수액 흐르는 양이 많지 않아서 눈이 안 띕니다. 그래서 내 밭은 수액이 안 흘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좋지만은 한번 그 전에 내 밭에 이런 주간 부위에 나무 껍질을 벗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벗기지 않았다면 나무를 껍질을 벗긴 후에 내 밭에서 주간 부위에 수액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내 밭이 관수량이 적은지 많은지를 한번 판단하시면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그 장립노린재 첫 번째 그 살포 시기거든요. 네. 이제 발화기 이 정도 왔을 때 이런 것이 내 밭에 아마 한 70~80% 된다. 그러면 이제 그 장립노린재 첫 번째 방제 시기로 잡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시기가 지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크게 되면 여기 좀 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조금씩. 그러면 이제 장립노린재가 굳힘이 약해서 이 부드러운 잎만 가열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새순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여기서 아마 노린재가 있었으면 이런 부드러운 잎들은 아마 가열을 했을 겁니다. 그러면 지금은 그런 가열 부위가 아주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포도 잎이 한 어른 손바닥 반 정도 크게 되면 그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장립노린재 피해가 많았던 밭은 요 정도 됐을 때 1차 방제하는 게 좋고요. 특히 내 밭이 산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.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또 다시 한번 2차 방제를 해주시면 장립노린재 피해는 좀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포도책에 보면 요러기에서 포도잎이 한 3매 정도 나왔을 때 노린재 피해를 방제해라 그래요. 그 이미 피해를 본 상태라
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때 하는 거는. 4월 4일 날 쳤어요. 아, 약을요? 예. 그러면 한 지금으로보다 3일 전에 쳤어요. 네, 그러면 어느 정도 예. 맞게 치신 것 같습니다. 예, 그때 뭐 조그마한 요렇게 생겼을 예, 때 예, 한 3일 전에 예. 쳤으니까 작년에 노린재 피해가 있었어요? 작년에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. 좀 있긴 있었나요? 예, 뭐 약간 미미하게 그러면 네, 아마 뭐 그렇게 피해가 올해도 그 정도 섰으면 올해도 노린재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발아기 때 노린재 피해 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좀 써서 약을 살포를 하죠. 아무래도 여기가 산 주변이라서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